대체로 무난하고 평범했지만 그런 저에게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는지 매일같이 전쟁 속에서 사는 것 같았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 삶이 송두리째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아서 제 살이 5kg나 빠졌었으니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범인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오늘 저는 제 남편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성실하고 착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덕분에 점점 사이가 발전하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된 것이었죠. 제 직업은 영업직이었습니다. 영업직의 특성상 능력에 따라 급여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일이 천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또래들 중에서도 꽤 경제력이 있는 편이었죠. 반면 남편은 대학도 늦게 들어가고 군대도 다녀오면서 저보다는 조금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었던 터라 저보다는 경제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딴에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항상 위축되어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남편의 그런 위축된 심리는 항상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무리해서 소비하는 방향으로 변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똥꼬집이었죠. 평소엔 성격 좋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점이 단점 아닌 단점이었어요. 있잖아, 이번에 부모님 상견례 하시는 곳 여기로 예약했는데 괜찮을까? 좀 더 좋은 곳을 찾아봐야 하나? 오빠, 여긴 너무 비싼 곳 아니야? 무슨 상견례 하는데 이렇게까지 비싼 식당을 예약해. 게다가 두 집안 전부 같은 동네인데 이렇게 멀리 있는 식당을 예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근처에 조용한 식당으로 가자. 에이, 그래도 첫 상견례인데 뽀대나게 해야지. 나만 믿어. 나 이래봬도 쓸 때는 쓰는 남자라고. 좀 우리 분수에 맞게 돈을 쓰던가 해야지. 정신 좀 차려. 아무리 상견례라지만 무슨 저녁 식사 한 끼에 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한정식을 예약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조율해서 근처의 다른 조용하고 적당한 식당으로 다시 예약을 잡았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너무 어마어마한 곳을 고르려고 하길래 그것도 제가 옆에서 말려야만 했죠. 무슨 예식장 그거 하루 쓰는데 그 정도 비용이 나와? 아이, 미친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거기가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고 식사도 엄청 고급지고 맛있게 나온다니까? 장식으로 쓰는 이 꽃들도 전부 생활해. 평생에 한 번뿐인데 꽃 장식 비용 300만 원 추가해서 기억에 남는 결혼식 하도록 하자.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 가구로 훨씬 좋은 걸 사는 게 낫겠어. 웬만한 가격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옆에서 고쳐줘야만 우리 사정에 맞는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가 통장을 합치지 않았음에도 경제권이 다 저에게 있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같이 냈지만 항상 변동이 있는 생활비나 그때그때 나가는 비용은 다 제가 부담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도 어느 정도 모으면서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항상 그런 저를 똑부러진다면서 칭찬하면서도 자꾸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루는 저희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엄마와 시부모님이 다 같은 날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모시는 김에 다 같이 자리를 갖자며 이야기가 나왔고 다 같은 동네인지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날 요리는 남편이 했는데요. 원래 요리를 잘 하는 사람이라 이것저것 해주는 게 많았지만 그날따라 무슨 요즘 유행한다는
돈마호크 스테이크라며 돼지고기를 가지고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음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치아 건강 때문에 두꺼운 고기는 즐겨서 잘 씹지 못하시거든요. 만약 제가 메뉴를 알았다면 말을 했을 텐데 저도 정신이 없어서 깜빡한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 우리 엄마 이빨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두꺼운 고기 드리면 안 돼. 엄마 건 좀 잘라서 드리자. 잘라서 드린다고? 도마호크를 그렇게 내오면 어떡해. 이건 뼈랑 살코기 통으로 접시에 올라가야 고급진데. 알았어. 고급진 거 준비해줘서 고마운데 이러면 우리 엄마가 먹질 못하신다니까? 가위로 좀 잘라야겠다. 이리 와봐. 저희가 주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시어머니도 한마디 거들으셨죠. 그래, 며느라가 말 들어. 사돈이 드시기 불편하다는데 너는 무슨 고급지니 뭐니를 따지니? 남편은 못마땅한 듯 보였지만 제 눈치를 조금 살피더니 마지못해 가위를 가져다 주었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저를 예뻐하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제 편을 들어주시는 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둘도 없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셨죠. 그리고 저희 아빠는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셔서 지금은 엄마만 계신데 그런 엄마를 같은 가족이자 한 동네 주민으로서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 집안은 항상 화목할 수 있었죠. 남편도 양가 부모님이 그렇게 잘 지내시는 게 보기 좋았는지 자주 가족 모임을 가지려고 했고 그럴 때마다 직접 요리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저는 마냥 그 시간들이 행복하기만 했는데 남편은 속으로 쌓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속은 까맣게 모른 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고 그러다가 저희 부부에게는 큰 기쁨이 생겼어요. 바로 남편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을 한 것이었죠. 안 그래도 그전까지 회사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계속 회사 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진급을 못한다며 앓는 소리를 하더니 그래도 마흔이 되기 직전에 과장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당시 저는 늦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찾아온 아이를 막 출산해 출산휴가를 쓰고 집에서 지내는 중이었는데 이런 겹경사가 터지게 되어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또 가족끼리 축하의 의미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때 즈음부터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무슨 변화가 생긴 것 같았죠.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조상무라는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남편 말로는 그 사람한테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냥 맡은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남자들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며 저보고 뭘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여보,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건 기본이야. 남자들의 세계가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아니, 나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난 굳이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쓴 적은 없었어. 당신은 그냥 영업직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난 이제 직책이 있잖아. 당연히 책임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안 그래? 나는 내 밑에 있는 애들도 챙겨야 하는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윗사람이랑 친해지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 왜? 예전에 알고 보니까 나보다 늦게 들어왔던 예전에 그 성들이 알지? 걔도 다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된 거였잖아. 나도 빨리 치고 올라가야지. 안 그래? 우리 딸도 태어났는데 내가 그냥 과장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은 밤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고 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곤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의 시간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우리 친정 엄마도 시부모님도 그렇게 좋아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남편이 회사에만 매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모든 육아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후마다 저희 엄마가 집에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얼마 안 있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오전에만 잠깐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음료 배달 일을 운동 삼아 하고 계셨죠. 사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재산이 조금 있었기에 엄마는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됐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삭신이 쑤신다며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낫다고 그 일을 매일같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굳이 우리 아이도 봐주신다며 육아에도 힘을 보태주셨답니다. 그래서 전 고마워서 엄마에게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저희 엄마가 배달을 하러 갔다가 그날따라 일찍 출근한 남편과 마주쳤나 봅니다. 엄마는 그곳이 남편이 일하는 곳이라는 건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배달 일정 때문에 마주치는 일은 없었는데 그날 딱 마주치게 되어 반가웠나 봐요. 그래서 얼른 가서 아는 체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우리 사위, 이제 출근하는가?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나네. 가만히 있어봐. 우리 사위 아침도 못 먹었을 텐데 내가 음료수 하나 챙겨줄게. 엄마는 뭐라도 챙겨주시겠다고 남는 건강음료가 없나 뒤적이는데 그런 엄마에게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장모님, 이런 데서 아는 척을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회사 사람들 다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음료수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시고요. 여기 이건 차비하세요. 집에 얼른 들어가시고요. 알겠죠?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5만 원권 한 장을 찔러주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는 너무 놀랍고 또 수치스러웠다고 해요. 자네 지금 무슨 말인가? 내가 내 사위를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란 말인가? 지금 나 창피해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딴 돈은 됐네. 나도 배달하면서 타고 다니는 거 있어. 그간 회사 일로 바쁘다고 얼굴도 잘 안 비치더니만 안 본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구만. 어떻게 자네 장모한테 아는 척도 말라고 할 수가 있나? 아니, 사람들 쳐다본다니까 더 소리를 지르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일단 저 들어갈 테니까 얼른 나가세요. 다른 것도 배달하셔야 하잖아요. 이거 택시비는 가져가시고요. 저 들어갑니다. 얼른 가세요. 얼른. 뭐?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엄마를 버려두고 창피하다는 듯 후다닥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날 오후에 저희 집에 온 엄마가 해준 이 말을 듣고 저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남편 놈은 그날도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오더군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따졌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오늘 회사에서 엄마 만났다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창피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했던데 맞아? 당신 정말로 우리 엄마 보고 창피하니까 빨리 택시 타고 들어가라고 그랬냐고.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인상을 팍 구기더니 저에게 버럭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니, 장모님이 평소 같았으면 몰라. 배달 일하시는 복장 그대로 아는 체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때 회사 사람들 전부 출근하면서 그거 보고 말았잖아. 내 밑에 있는 애들이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장모님이 생각이 없으셔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더라도 당신이라도 그 얘기를 들었으면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나 이제 더 높이 승진하면 그때도 이렇게 배달 복장으로 아는 체 할 거야? 말 다 했어?
아니, 엄마가 배달일 하시는 게 그게 창피할 일이야? 엄마가 사정이 어려워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령 사정이 어려워서 일을 하는 거라고 해도 건실하게 일하다가 사위 만나서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게 그게 창피해? 당신의 그 사고방식이 더 창피한 거야. 어떻게 그딴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당신이 육아도 나 몰랄 하고 있는 거 전부 도와주고 있는 게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매일같이 집에 와서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는 줄 알아? 그런데 그따위로밖에 못하겠어? 나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았고 장모님은 아니시잖아. 그럼 장모님 오실 때 용돈이라도 드려야겠네. 내가 드릴게. 그러면 되잖아. 지금 돈 달라고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아? 용돈은 내가 이미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 없어.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그깟 돈 좀 더 버니까 아주 가족들이 우스워 보여? 뭐? 용돈을 이미 주고 있었다고? 얼마나 줬는데? 아니, 자기 손주 봐주시면서 뭘 용돈까지 받아가신대?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뭐야?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용돈 받으려고 나 도와주러 온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그날 저희는 결혼한 이후로 가장 크게 싸웠어요. 중간에 아기가 깨서 울지 않았다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이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차임을 먹든 옷을 다려 입든 구겨 입든 신경도 안 쓰고 아무것도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아 버렸어요. 정말 꼴배기 싫었거든요. 이런 놈하고 살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도 집안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고요. 당시 시어머니는 허리가 좋지 않으셔서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간간히 소일거리를 하시며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아버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버님은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남도 아니고 안 써돈한테 네가 불효막심한 일을 저질러?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네가 안 하면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할 거야. 알았냐 이놈아? 아버님이 그렇게 불효령을 내려서야 남편은 엄마에게가 사죄를 드리더군요.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잘 안 되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압박을 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과를 하자 저희 엄마는 화를 내시기보다는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괜찮네, 괜찮아. 사회생활하면 그럴 수도 있지. 대신 앞으로는 그러지 말게. 나도 늙었지만은 여자야. 상처받는단 말일세. 내가 이렇게 부탁하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좀 더 챙겨주셨죠. 남편도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며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평온해진 듯 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 놈에게 축복이 찾아왔어요. 그때가 우리 애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죠.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차장에 승진하게 된 거예요. 운이 좋게도 차장이었던 사람이 병에 걸려 회사를 퇴직하는 바람에 남편이 예상보다 빨리 승진이 됐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드디어 승진했어. 차장이라고 차장. 남들은 한 번 달까 말까 하는 차장에 승진했다고. 오늘 우리 축하 파티하자. 역시 회사는 날 버리지 않았어. 내 능력을 인정해 준 거란 말이지. 봤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거. 그러니 이 서방한테 잘해. 알았어? 남편은 더더욱 기세등등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 잘하고 당당해지는 건 좋지만 남편은 단순히
보기 좋게 기세만 살아난 것이 아니었답니다. 점점 더 가정에 소홀해졌고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굴었어요. 심지어 시부모님 생신을 남편놈 없이 저 혼자 챙기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셨는지 오히려 저와 저희 친정엄마가 더 분위기를 살려주려고 노력했죠. 저는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집안에 신경을 좀 쓰고 일하라고 잔소리를 몇 번 했지만 남편은 제대로 듣는 신용도 하지 않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진절머리가 나고 있었고요. 그때는 저도 어느 정도 애가 커서 다시 복직을 했었는데 남편은 애 보는 것도 싫어하더군요. 애 혼자 보는 거 힘들다. 좀 도와줘라 제발. 이라고 말을 하면 귀찮다는 듯 무시까지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가 아프신 시어머님 대신 저희 엄마만 매번 아이를 보러 오시고 용돈을 드리면 오히려 다시 제 주머니에 넣어주셨습니다. 엄마, 왜 다시 주는 거야? 엄마 쓰시라니까요. 저희가 드려도 모자랄 판에. 아유, 아니야. 내가 못하러 용돈을 받니? 부족한 거 하나 없고 없는 시간 짜내서 오는 것도 아닌데 너희 살림에 이거 보태. 할미가 우리 손주 보러 오는 건데 돈을 받아야 되겠어? 너네 살림에 보탰어 이거사. 엄마는 한사코 말려도 식탁이든 안방이든 돈을 놓고 가셔서 저는 그냥 포기하고 차라리 현금을 모아두었다가 엄마 생신 때나 기념일에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당신 아들이지만 상당히 불만을 갖고 계셨습니다. 시댁에 잘 찾아가지도 않고 안부 전화도 하지 않으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도 엄마만이 유일하게 남편 편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사위가 이제 막 또 승진을 하다 보니 회사일로 많이 정신이 없나 봐요. 사위가 안정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원래는 착한 아이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놈은 그런 저희 엄마의 가슴에 도리어 비수를 꽂더라고요. 참,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고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경악할 만한 아주 배은망덕한 사건이었죠.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아요. 그날은 남편이 차장을 단 지 한 2개월이 넘어가고 있던 때였어요. 차장이 되고 나서 남편은 뭐가 맨날 그리 바쁜지 주말이든 평일이든 매일같이 회사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한 주, 그 주 주말에 쉰다고 하니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가족들끼리 식사나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하도 맨날 피곤하다 죽는 소리를 하니까 점심만 잠깐 먹고 저녁에는 집에서 쉬자고요. 그러니 남편도 딱히 반대하지 않고 그러자고 해서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자 저희 친정엄마는 오랜만에 남편을 만난다면서 고생하는 사위 먹인다며 비싼 요리를 준비해 오셨어요. 바로 장어였죠. 엄마가 아시는 지인분께 장어를 실한 놈으로 사오셨는데 직접 구워주겠다며 신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일찍 와서 저와 같이 장어도 굽고 다른 반찬도 만들고 있었답니다. 엄마는 장어뿐만이 아니라 귀한 복분자 술까지 준비해 오셨어요. 남편은 그때 뭐 했냐고요? 전날에 야근하고 와서 풀풀 안방에서 자고 있었더랬죠. 자느라 저희 엄마가 온 소리를 못 들었는지 저희가 요리를 한창 다 하고 나서 상을 차릴 때쯤 돼서야 부스스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오더군요. 머리는 까치집을 만들고 배를 쓱쓱 만지며 주방에 기웃기웃 거리더군요. 잠옷 차림 그대로요. 그런데 남편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가득 차린 밥상을 보고도 저희 엄마를 보더니 대뜸 이러는 겁니다.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요리를 해?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단박에 뭐? 하며 뒤를 돌아봤는데 저희 엄마는 그런 남편에게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저한테는 손짓으로 진정하라고 하더군요. 그래, 그래, 알았어. 요즘 바쁘다더니 잠을 통 잘 못 잤나 보네. 일단 앉아만 있고 사돈 내외 곧 오신다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너 먹으라고 우리가 아침부터 이렇게 애썼는데 거기다 대고 시끄럽다니 그건 말이 너무 심하지 않니? 다음부턴 좀 주의하렴. 저희 엄마가 이렇게 점잖게 타일렀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않고 잠옷차림으로 식탁에 앉더니 수저를 뒤적이는 겁니다. 그런 남편 놈에게 엄마가 사돈 내외 오시기 전에 한 입만 먹어보라며 장어 한 점을 밥숟갈 위에 얹어주었는데요. 남편은 그걸 보더니 대뜸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죠? 응?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니 왜 갑자기 불러내서 잘해주시냐고요. 아침부터 사람 잠은 다 깨워놓고서 집사람이 용돈 그때그때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돈 부족하세요? 사위가 차장 달아 연봉이 올라갔으니까 용돈 올려주라고 그러신 거냐고요.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 만무했죠. 야, 너 미쳤어?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서 사과하지 못해?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신이 용돈 50만 원씩 주잖아. 딱 보니까 이젠 100만 원으로 올려주라고 그런 거 아니냐고. 네가 돌았구나. 너 그거 알아? 엄만 지금껏 한 번도 용돈 안 받으셨어. 당신 집안일에 관심이 있어야 말이지. 지금까지 50만 원 보내면 다시 보내주시거나 내 주머니 속에 다시 넣어주셨다고. 진짜 너 못됐다. 너 같은 놈 혼자 살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 장모님, 손주 보시는 걸로 그렇게 돈을 챙기셨으면 됐지. 뭘 또 아침부터 와갖고 부산스럽게 사람 귀찮게 하냐고요. 이건 또 무슨 속셈이에요? 오늘 오신 건 또 얼마나 바라시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이거 술 비싸 보이는데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방 한켠 봉투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엄마가 주신 용돈을 가지고 와서 그런 남편 면상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에 정통으로 돈 봉투를 맞고 깜짝 놀라 의자에서 일어나더군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사람 얼굴에. 그러는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준 돈? 그거 여기 있다. 가져가 이 못돼 처먹은 놈아. 이게 진짜 어디서 돈독이 잔뜩 올라와갖고 어디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 말버릇이야? 엄마는 지금껏 살림의 보태라고. 네 처자식 살림 도와주느라 이렇게 열심히신데 넌 도대체 요즘 집안에 하는 게 뭐야? 그깟 월급 뭐 얼마나 올랐다고 이렇게 콧대가 높아졌어? 정신 차려. 뭐? 그깟 월급?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벌어다 주고 있구만. 그게 네 남편한테 할 소리야? 너야말로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서방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네가 나한테 이따위로 행동하니까 나도 장모님한테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야, 말은 똑바로 해.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니? 애 낳아줬지. 아침밥 꼬박꼬박 대령했지. 심지어는 네 부모님들도 생신 명절 내가 다 챙겨드렸어. 근데 뭐? 넌 인간이길 글러먹었구나. 이 개뼈다귀 자식아. 저희가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싸우자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를 말리시다가 방 안에서 애가 저희 목소리에 울음을 터뜨리자 애를 보러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 놈은 정말 지가 저지른 잘못들은 까맣게 모른다며 아무 말이나 내뱉더군요. 집안에서 이렇게 내조도 안 하고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잘 되려던 해산일도 제대로 안 돼. 남편이 이렇게 빠르게 승진하고 있으면 더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장모님이랑 쌍으로 사람 피곤하게 하느냐 말이야. 예전 엄마들은 다들 애도 보고 일도 했어. 당신 일 뭐 얼마나 힘들다고 자꾸 애 보는 거 힘들다고 징징대는 거야? 그거 하나 가지고 언제까지 유세 떨래?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순간 속 시원한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뒤에서 등장한 시아버지가 그런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시는 겁니다. 저도 미처 시부모님이 도착하신 걸 못 봤던 터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마 저희 목소리가 너무 커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못 들었나 봅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내려치시면서 네 놈이 감히 기어코 일을 저지르는구나.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라며 큰 소리로 호통도 같이 치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남편 머리통도 부실 것처럼 참 교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이놈아? 장모랑 쌍으로 귀찮게 해? 그게 네 집 살림 율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장모님한테 할 소리야? 내가 너 때문에 사돈 어른한테 들 낯이 없어 이놈아.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넌 네 엄마 아픈 건 아냐? 새벽에 허리 디스크 터졌을 때 그때 네 엄마한테 바로 달려와서 응급실 데려간 것도 네 아내고 허리 아픈 네 엄마 대신해서 우리 집까지 신경 써준 것도 네 장모야. 아버지, 그만 좀 때려요, 제발.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요. 아버진 제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잘하는 거 칭찬하지 못하시망정 와이프 앞에서 이렇게 아들 기를 죽여야겠어요? 엄마 아프신 거 병문안도 갔잖아요. 약값도 제가 다 내드리고 왜 자꾸 저만 죄인 취급을 하냐고요? 우리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 그랬어? 약값은 우리가 알아서 낼 수 있어 이놈아. 그리고 너만 세상살이 해봤어? 어? 너 키운 네 애비도 회사 생활 30년 넘게 했어. 더군다나 요즘같이 복지 잘 되는 세상에 허구한 날 집구석에 들어오지도 않고 회사에 매달 이유가 당최 뭐냐? 어? 네가 무슨 대기업 영업직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 주제에 어떻게든 살림 이어보겠다고 애쓰는 아내한테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징징댄다고? 그게 할 소리야?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말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해버렸어요. 폭탄 선언이었죠. 매번 변명으로 상황을 벗어나려는 남편을 보니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더 이상 참기도 싫었고요. 그동안 친정 엄마가 말리고 시부모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또 아이도 있어서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고 참고 견뎠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끝났다니. 저 그냥 이혼할게요. 뭐? 제 폭탄 선언에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엄마도 심지어 싸우던 남편까지도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내가 진짜 부모님들 앞에서까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맨날 카드값이 20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명세서 보면 전부 술집이더라? 얼마나 대단한 사회생활이길래 매일같이 술집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감투를 쓰려는지 모르겠는데 난 더 이상 우리 엄마한테 예의 없이 굴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면서 상사랑 술이나 마시러 다니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같이 못 살겠어. 그러니까 이혼해.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그래도 최대한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어머님, 아버님을 봐서라도 참고 살려고 했는데 이젠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경황 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놀라운 행동을 해주셨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를 데리고 아이 방으로 가주신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와 따로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들어가자 방 안에서 아이를 달래고 있던 저희 친정엄마는 놀라서 쳐다봤죠.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아기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얼른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당분간이 되었든 아니면 오랜 시간이 되었든
일단은 사돈 어른 집에 데리고 가거라. 이번에 며느리 너가 이렇게 말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저놈은 죽어도 안 바뀔 놈이야. 술집이나 들락거린 놈인데 대화가 되겠어? 조금 전에도 너랑 얘기하는 거, 애 아빠랑 얘기하는 거 잠자코 들어보니 저놈은 지금 눈이 멀고 귀가 멀었어. 이참에 아예 네가 나가 지내봐.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면 난 널 위해서라도 이 이혼 찬성이다. 얼른 짐 챙겨. 저는 시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후다닥 간단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상황 파악이 된 저희 엄마도 절 도와주어 빠른 시간 안에 짐을 챙길 수 있었고요. 그렇게 짐을 다 챙긴 후에는 거실에 아직 서 있는 시아버지께 꾸벅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전 이만 이 집에서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와 눈빛을 주고받은 시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친정집에 가서 푹 쉬다 오렴. 사돈어른 못난 꼴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얼른 가십시오.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그 순간 막상 저희가 나가려고 하니 남편은 저를 붙잡더라고요. 당신 진짜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저는 그래 이 한심한 놈아 라고 대꾸한 뒤 그대로 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친정집에 가서 며칠 동안 지냈습니다. 남편 놈이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고 마치 휴가를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아, 정말 그놈이랑 이혼해야겠다는 것을요. 그런데 남편 놈은 아니었나 봅니다. 하루에 몇십 통씩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 등 난리가 났어요. 정말 이렇게 헤어지겠다고? 그간 우리가 같이 해온 세월이 있는데 너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무자르듯이 헤어지겠다는 거야? 여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적당히 좀 하고 빨리 들어와.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왜 전화 안 받는 건데? 내가 술집 간 거,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접대한 거잖아. 난 정말 떳떳해.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싫다면 그건 앞으로 줄여볼 테니까 제발 집으로 돌아와. 나 배고파 죽겠다고. 진짜 끝까지 전화 안 받을 거야? 너 진짜 나랑 이혼할 거야? 정말 나랑 이혼을 한다고? 저는 단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장까지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말씀대로 진짜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제서야 친정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 꼴이 얼마나 가짜났는지 몰라요.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잠깐 화나서 이렇게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혼하려 들면 어떡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가정에도 충실하고 당신도 많이 도와줄게. 우리 딸이랑 잘 놀아주고 다신 장모님한테도 막말하지 않을게. 내가 미쳤었나 봐. 돈독이 올라서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전 그 모습을 보고 끝까지 대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끄럽게 굴길래 한마디 하고야 말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돌아가. 다시 원상 복구될 일 단 1%도 없으니까. 당신은 버릇을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미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난 이제 당신이 남편으로서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꼴 보기 싫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알겠어?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로 나 많이 뉘우치고 있다니까? 제발 믿어줘. 당신이 이렇게 해서 바뀔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바뀌었겠지. 왜?
이제 막 집도 나가게 되고 정말 이혼할 것 같으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사과할 마음이 생겼어? 당신 같으면 당신 말을 믿을 수 있겠니? 난 당신한테 이미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돌아가. 안 가? 진짜 경찰 부른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경찰을 부르는 신용을 하니까 그때야 엉거주춤거리면서 돌아가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거의 2주 정도를 매일같이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 징징대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옆에서 저희 엄마가 조용히 남편을 보러 나가셨어요. 저는 놀라서 후다닥 같이 나갔는데 엄마는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자네가 이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용서를 빚니? 내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해. 네, 뭔가요, 장모님? 내가 배달 일정을 바꿀 테니 자네 회사에서 내가 건강음료 배달하는 걸 좀 도와주게. 자네 출근 시간 전에 끝날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왜, 싫은가? 아무리 뉘우쳐도 그건 창피한가? 아닙니다. 같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말씀만 해주세요. 자네 어머니, 안 사돈 어른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시질 않나? 퇴근하면 사돈 내외 집에 가서 매일같이 집안일 돕고 주말엔 여기로 와서 자네 딸을 돌보도록 하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엄마 하며 말리려는 듯 불렀지만 엄마는 저에게도 같은 말투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진짜 이혼하려고 소장 보낸 거 아니지 않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거 이 엄마 다 알아. 우리 사위 하는 것 보고 천천히 결정해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야. 이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남편 놈은 저희 엄마한테 90도로 여러 번 인사를 하며 장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말로 엄마를 도와 아침마다 건강음료를 배달하더군요. 솔직히 내심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못 믿었기도 했어요. 대충 며칠 저러다 말겠지 싶은 마음이었죠. 차장님, 여기 아주머니 도와주시는 겁니까? 우리 장모님이야. 인사드려. 앞으로 만날 때마다 인사드리고. 그리고 김대린 이거 마실 생각 없어? 그 커피값보다 저렴하고 건강에도 좋은데. 회사 사람들이 알아봐도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저희 엄마를 장모님이라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영업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 마음이 흔들리긴 했어요. 실제로 저희 엄마 회원이 남편 덕에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시작한 일이 아닌데 자꾸만 수입이 많아져 당황하셨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남편은 저희 엄마가 시킨 대로 매일같이 시부모님께 가서 시아버지께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후 시어머니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평일에도 저희 친정집으로 와 제 눈치를 보며 아이를 돌봐주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변한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나는 역시나였죠. 지금까지 남편이 했던 행동들은 전부 쇼였다는 게 들통이 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엄마가 남편 회사에 건강즙을 배달하러 갔었는데 어떤 직원이 엄마를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말을 했다고 했어요. 아주머니, 사위 믿지 마세요. 지금 다 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회사에서 잘리다뇨?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사위를 믿지 말라뇨? 저번에 회사 회식 때문에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사위분이 아주머니 뒷담화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혼만 아니면 아는 채도 하기 싫다고 말이에요.
부하 직원들 앞에서 술에 취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직원들이 사위분한테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지금 아주머니 속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그 직원의 말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이고,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그 직원이 엄마에게 제보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의 회사 일이었죠. 바로 남편이 그렇게 눈을 들려고 안달이 나 있었던 조상무라는 사람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다가 적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해고를 당했다는데 남편도 거기에 가담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조상무뿐만 아니라 회사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급 좀 도와달라고 리베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돈으로 인사 담당자들을 매수한 거였죠. 결국 그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남편은 좀 더 빨리 진급을 할 수 있었고 어떤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각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마 대기업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이다 보니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나 싶었어요.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청탁 뇌물이 인정되어 회사에서 잘릴 수밖에 없었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상황까지 되고 말았죠. 남편은 두 가면을 쓰고 이혼만은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친정엄마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남편을 헌신작처럼 버린 순간이었죠. 유일하게 남편 편을 들어준 엄마가 냉정하게 나오니 남편은 주저앉고 말더군요. 이놈아, 사람이 좋게 좋게 대해주니까 사람 알길 바보로 알아? 이젠 너 같은 사위 필요 없다. 불쌍한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남들이 너한테 다 손가락질해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나라도 안아주려고 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어? 다신 찾아오지 마, 이놈아. 장모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 직원이 모함한 거라고요. 전 우리 장모님 최고라고, 우리 장모님 같은 분 없다고 자랑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장모님! 결국 엄마는 애타게 부르는 남편에게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저는 깨끗이 부부의 인연이 끝이 났고 남남이 되었죠. 전 남편은 결국 구속까지 되고 말았어요. 초범이어서 그런지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입으로 나대는 자 입으로 망한다고 그 놈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손을 잡아주시고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 잘 살라고 응원해 주시더군요.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만나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 말씀을 남기시고 쓸쓸히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려 언제든지 손주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연신 울먹거리셨어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언제든지 시부모님이 원하시면 앞으로 보여줄 생각이랍니다.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은 끝이 났네요. 지금은 친정엄마와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든든한 흑기사와 같은 분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내가 엄마의 흑기사가 될 수 있도록 야무지고 똑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 든든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생각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험한 세상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앞으로 저희 세 식구 더 이상의 먹구름은 없이 지금처럼만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 일로 힘겨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반드시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이 찾아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